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이고요. 자, 시장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네. 시간 참 빠르다라는 생각과 함께. 맞습니다. 네, 8월 딱 마무리를 8월로 이렇게 금요일에 딱 하고 이제 9월 1일을 월요일로 시작하는 요때니까 딱 이제 정리하기가 네. 8월 한 달 시장 어땠나 뭐 이렇게 정리하기도 좀 비교적 깔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굿뉴스, 배드뉴스가 다 네. 같이 있었던 8월인데 보통 제가 8월 들어가면서 8, 9, 10월이 변동성이 커지는 그렇죠. 첫 번째 달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8월 한 달은 나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7월 한 달 마음고생, 8월 초반까지 마음고생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뭐 잘 선방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자산군별로 보면 위험 자산에 가장 앞서 있는 그러니까 세계 주식 이게 이제 주로 가장 많이 선방을 했고요. 그래서 4% 이상 주식이 이제 제일 많이 올랐고 세계 주식.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70% 들어가 있는 이제 MSCI 그 소위 EQ 지수라고 보통 하죠. 이제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뭐 이제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 추정하는 ETF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4.1% 올랐고 두 번째로는 역시 금입니다. 금이 거의 3% 가까이 올랐고 뭐 그 정도 이제 원자재는 한 보합권 정도 되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한 달 동안 사실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로 금리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TLT라고 그래갖고 이게 중장기 이게 소위 20년물 이상에 투자하는 장기 국채금리는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미국 국채 빠지고 그다음에 달러 지수 역시 약세가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특이한 현상이 있고 가장 특이한 거는 비트코인이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 이상 그래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만 7%가 넘게 빠졌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위험 자산의 최고봉이 주식이지만 그보다 더 최고봉은 사실은 비트코인이잖아요. 암호화폐. 암호화폐가 지난 한 주 7% 이상 빠지면서 한 달 전체가 4% 이상 빠진 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적어도 확실히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어쨌든 대변격을 먼저 빠졌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 심리가 좋은 듯 나쁜 듯 이게 좀 섞여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좀 혼재도 있네요. 세계 네. 주식은 일단 1등으로 올랐는데 금도 2등으로 같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좀 같이 올라갔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의 좀 최고 본격 약간은 좀 희석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하락세 변동성은 좀 컸다. 진짜 좀 해석이 혼재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안에서도 네. 보면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보면 8.5%. 이건 달러 베이스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들을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컬 지수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중국은 8.5%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중국이 땡겨 오니까 미국 제한 세 개가 장이 높고 미국은 이게 S&P 500 쫓아다니는 거죠. 이게 3.7% 정도. 우리나라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좀 아쉽게 2.3%. 근데 그러니까 연초 이후로는 여전히 우리가 최상위권인 것만은 분명한데 어쨌거나 지난 한 달간 주식 전반으로서는 지역별로는 편차는 중국 주도로 시장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워낙에 시총 규모 이 안에서의 비중이 커진 기술주에 특히나 큰 흐름을 AI가 워낙에 주도해서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엔비디아 얘기 지난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온통 시선이 집중돼 있었는데 좀 헷갈리는 게요.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도 잘 나왔는데 뭐 데이터 센터 매출이었나요? 이게 미스돼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었는데 하락하고 나서 시간외에서 좀 하락하고 나서 다음 날 해석 보니까 일제히 해석들은 좀 이석을 찾아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쏟아졌고요. 그 다음에도 그러면 안정을 찾아가려나 했는데 또 알리바바 얘기가 터지고 여러 가지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압도적 1등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툭 혼자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게 출발선상에 있는데 혼자 앞에 있으면 확 눈에 띄잖아요. 그만큼
주목도가 예. 다 엔비디아만 보고 있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차트가 있어서 제가 말씀 주셨는데 두 번째 갖고 왔는데 제가 아마 지난주 이맘때 지난 한 주는 결국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날 거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 다를까 실적은 제가 잘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워낙 혼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분분하고 당장은 좋은데 늘 앞으로 했지만 앞으로가 어떨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중국 이야기 뭐 이런 것들과 연결하면서 엔비디아는 고민이 많아졌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엔비디아가 지난 10년간 보시면 이게 파란색 선인데 요거는 시총입니다. 시가총액이 지난주 금요일부로 4.3조 달러. 네. 그냥 말이 4.3조 달러지. 그럼 뭐 5천조가 넘는 거죠. 5,200조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거냐 보면은 밑에는 요거는 엔비디아 한 회사의 시가총액인데 밑에는 한 나라의 시가총액입니다.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미국의 에너지 시가총액 전체보다도 그러니까 보시면 그 웬만한 나라에 소위 이제 유럽에 잘 나간다는 나라의 대표 지수에 있는 모든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한 기업이 네. 기업이 월등히 앞서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독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2조 달러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보다 지금 엔비디아 혼자가 2배가 넘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10년 전, 그러니까 6월 말을 기준으로 100으로 해서 지금까지 매출과 그 소위 그 순이익이 얼만큼 증가했느냐. 그때를 100으로 해서 지금 지수화해서 그려보면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은 당시에 100이었는데 지금은 3,187. 310 몇 배가 된 거죠. 그죠? 100에서 3,187이. 예. 네. 그다음에 EPS는 1,360일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 S&P 500 지수도 173, 223 사실은 2배 이상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배수라면 3배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엔비디아가 월등하게 매출은 미국 시장 전체 상승하는 거에 증가하는 거에서 18배, EPS는 46배를 하면서 정말로 시가총액이 저렇게 커질만 했다. 시장 전체의 성장성보다 더 높은 성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유 있는 상승세, 이유 있는 1등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다만 이게 뭐든지 이제는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다음번 보여야 되는 거는 지구인한테 팔면 안 되고 이제 외계인한테 팔아야 되는 정도의 수준. 이 속도로 저 기울기로 계속 올라가려면 이젠 지구에는 팔 만큼 팔았다는 걸 다 시가총액에 녹여놨으니 이제 외계인을 향해서 가야 될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커진 거다. 이게 농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기울기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사람들의 불안감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워낙 압도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커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둘러싸고는 근데 이제 4조 달러, 시총 4조 달러만큼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이야기와 좀 걱정 어린 시선들이 공존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사실인데 긍정적인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많이 팔았지만 너무나 없어서 못 판다 아직도. 그리고 AI의 초기다. 엔비디아는 워낙에 이제 쿠다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서 아예 너무나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논리라면 부정적인 걸로는 그 기울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과 중국 쪽의 우려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좋은 지적 주셨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소위 그 고객 4개의 전체 매출의 50%가 의존하고 있다. 결국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4개 회사 소위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하게 좀 투자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물건을 팔아서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보통 지금 정도 됐으면 원래 기대는 지금 이제 이 그 폭발적인 AI 투자가 2년 반, 3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여기서 벗어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까 봤는 빅4의 비중이 그 전에 2년 전에도 50%였거든요. 요게 이제 40, 30 좀 줄면서 성장을 하는데 나머지가 늘어나야 그러면 이제 확산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게 거꾸로 말하면 지금 여전히 그들이 지금 M4가 워낙 지금 소위 AI 군비 경쟁을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전히 잘 팔고 있긴 하지만 거꾸로 이들이 4개니까 이 중에 한두 개만 멈춰도 이게 서로 또 내지는 서로 이제 우리 이제 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멈추자 이 얘기하는 순간 급락할 수 있잖아요. 일부 고객사에 의존하고 있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사실상 큰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B2C가 좋은 게 뭐냐면 소위 롱테일이라고 하죠. 엄청 많으면 성장도 어렵지만 쉽게 죽지도 않는다. 근데 여기는 소위 B2B니까 성장 되게 쉽습니다. 상대방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주면 거꾸로 이들이 갑자기 딱 멈추는 순간 확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장단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위기감이 뭐냐면 여전히 너무 소수 고객에게 집중돼 있는 매출 비중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국 미국 중국의 중국판 엔비디아의 성장이 눈부시다. 너무나 빠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기술적으로는 엔비디아를 좀 따라갈 수 있는 데가 없지만 근데 안 판대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중국도 AI는 해야겠고 안 판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장해야지. 그렇게 해갖고 십몇 년간 투자를 해오던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가 잘 아는 화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비상장이라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이번 상반기에도 화웨이가 실적이 엄청 좋아졌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주가에 녹여져서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 회사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지만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캠브리콘. 네, 이게 이름이 유래가 보니까 캠브리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고대 그 고생대 뭐 이런 거를 한데 그러니까 캠브리아 폭발이라는 거 아마 인터넷 쳐보시면 나올 텐데 그때가 대전환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지구에 단세포 생물만 있다가 캠브리아 폭발 이후에는 현재의 그런 이제 공룡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포유류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소위 다세포 동물들이 생기는 대전환의 어떤 계기가 된. 거기서 이름을 갖고 온 게 캠브리아인데 캠브리콘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캠브리콘의 주가를 보시면 차트가 이제 붉은색 선이고 엔비디아 그렇게 지금 사실은 지금 바닥 대비 지금 4월 한 8일 바닥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엔비디아 파란색인데 차이가 엄청나죠, 사실은. 그 연초 이후로 보면은 캠브리콘은 사실은 120%,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이제 오른 거죠. 이러면 이렇게 많이 이제 2배 맞네요. 2배 정도 올랐는데 엄청 많이 지금 올랐다라는 건데요. 이유 있는 상승이다. 뭐냐면 이제 캠브리콘은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일종의 벤처를 육성한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넣어줘서 그래갖고 소위 이제 우리를 따지면 카이스트 이런 데서 막 공부하던 사람들이 나와갖고 그 기술에다가 투자를 해줘갖고 이들이 드디어 이제 AI 칩 설계 능력이 뛰어나졌다 이런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엔 인재에 투자하고 기술에 맞습니다. 투자하고. 네. 예, 이제 그것도 이제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사올 수 있으면 편했는데 이제는 이제 못 사오게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 미국이 견제했던 것이 중국의 AI 자립 능력을 키워준 격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 한 6년, 7년, 원래는 한 10년 이상 적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매출이 올해 상반기만 작년 전체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그래서 올해 예상으로는 매출이 지금 28억 엔 정도인데 현재 29억 엔 정도인데 올해 연말까지 50억 엔에서 거의 70억 엔까지. 그러면 작년 대비 5배에서 7배까지 성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순익도 흑자 전환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10년 이상 적자 보다가 드디어 흑자로 바뀌었다. 이건 이제 요거 안 보였지만 화웨이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많이. 결국은 그것을 키워준 게 누구냐? 결국은 미국이다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자립이 될 수 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나와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지금 중국 내에서 올해 지금 내년도에 그 SMIC 같은 그 소위 그 우리라면 그러니까 중국 내의 팹리스 그러니까 그 파운더리죠. 예, 그러니까 거기 TMCC 같은데 그게 SMIC인데 이런 데의 그런 생산 캐파를 확장해서 올해 대비 적어도 2배, 많으면 3배까지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예, 그 얘기는 중국 내의 모든 수요를 다 생산해낼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수요일 날 그날 미국 시간으로 젠슨 황이 얘기한 게 중국에 연애 한 500억 달러의 그 시장이 있는데
그걸 중국이 고스란히 중국 내에서 그냥 소화해버리면 그게 막혀 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 내에서의 성장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의 고민이 그거다. 지금 당장은 좋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너무 큰 고객 매한테 집중돼 있고 그다음 성장해야 될 게 중국인데 중국이 미국 자기 정부가 좀 막고 중국 내에서도 자꾸 자립하고 자꾸 경쟁자가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이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좀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화웨이도 올해 초에 이제 어센드 칩, AI 칩 이런 걸 공개를 했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상하이 스타트업으로 알려진 메타엑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제 H20 대체 칩을 출시했고 물론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중국 칩들이 한계가 분명히 많다라는 분석들이 좀 잇따릅니다. AI 뭐 훈련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칩이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는 못 따라간다라는 게 있지만 이 정도까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미국이 너무 규제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 뭐 이게 작용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업체 이제 피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주말 사이에서도 전해진 게 장비 반입할 때 건건이 허락받아 이제 이렇게 그쵸. 된 것도 있고요. 다음 이슈 좀 알려주세요. 예, 이게 앞에서도 말씀을 이미 한번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정도 영향이 있을까 지금 퍼트럼이라는 데에서 7월 달에 분석했던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확실하게 SK 하이닉스한테 조금 더 이제 악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있는 공장에 반입을 하려면 그쪽으로 수출하려고 그러면 건건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우리 면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9월 2일자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그 SK 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 공장 요 세 군데에 대해서는 면제를 종료한다. 그래서 120 이후면 1월 초입니다. 그때부터는 건건히 이제 허가받아라. 이제 하지 말란 얘기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 그쪽에서의 이게 생산 개선 이런 게 이제 쉬워지지 않겠죠. 이건 지속적으로 뭔가 그 라인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보시면 우시 공장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면 그 D램 부분은 전체에서 40%를 생산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에 근데 이것이 전체 세계 시장에서 D램에서 10% 정도 됩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다. 그다음에 낸드도 보시면 상당히 좀 큰 편이다. 대련 공장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행히 삼성전자는 낸드 쪽만 있는데 여기도 규모가 제법 큽니다. 낸드 전체의 40%가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그 낸드도 한 40%가 중국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시안 공장이죠. 여기 그다음에 지금 전체에서 지금 전 세계 그 낸드 생산량의 1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두 개를 다 합치면 10에서 15 그러니까 낸드는 중국에서 전 세계 15 그다음에 그 D램은 10. 그러면 합치면 상당히 큰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앞으로 뭔가 뭐랄까 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이제 삐거덕거리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시장에서 주가에 좀 반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당장의 영향은 없지만 하필이면 좀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안 좋고 주가가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주가가 흔들린 상태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좀 부담스러운 건 분명하다. 이거를 이제 정부가 좀 풀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이제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뭐 미리 정보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뭐 주가 반응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반도체는 불안불안하게 지금 계속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 100%까지 할 수 있다 얘기 뭐 이것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요. 주말에 전해진 이 뉴스 근데 관세가 또 대부분 위법이다. 미국 쪽에서 이제 그래 버리니까 상당히 불확실성의 중심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4주 전인가 그 얘기 제가 한번 쭉 정리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그 가능성이 높다. 근데 대법원까지 갈 거다. 그다음에 다른 법 한 몇 개 갖고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의 그러한 이제 백악관의 지금 현재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실은 뭐랄까 그 미국의 경제 정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사실은 내에서도 뭔가 합의가 어렵고 위법성이 큰 거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첫 해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워를 휘두르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삐거덕거리는 것 자체는 미국한테도 안 좋지만 거기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9월 시작은 좀 성적이 안 좋았어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좀 잡음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 속에서 시장 시작하게 됐는데 버핏 얘기 이럴 때일수록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맞습니다. 투자의 대가 뭐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95세 생일을 맞았습니까 워렌 버핏? 8월 30일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기고로 30일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쯤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렇게 워렌 버핏의 생일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왼쪽에 그 차트를 보시면 지금 150억 달러, 10억, 100억, 1,500억 달러네,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돈은 200조가 넘는 전 세계 최대 부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제 뭐랄까 희망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여기에 은퇴를 앞두신 분,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이 있는데 워렌 버핏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부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200조가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부의 95% 이상, 혹자는 98%라고 합니다. 거의 어쨌든 99%에 가까운 이 엄청난 부가 65세 이후에 다 만들어졌다. 지금 95세니까 지난 30년간 대부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지금 막 마음이 엄청 급해갖고 나 빨리빨리 부자야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워렌 버핏 같은 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좀 장기 투자하면서 끝까지 이 투자 자체를 즐기는 분인 건 분명하죠. 근데 확실한 거는 길게 복리의 힘. 그러니까 그때 샀다 팔았다 막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넣으면 쭉 끌고 가면서 얘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효과를 많이 했다라는 측면에서 우측에 제가 투자 팁 10선은 제가 쭉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이러실 때마다 한번 요거 한 10가지 투자의 팁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서 좀 뭐랄까 긴 호흡으로 특히 이렇게 9월 달에 이렇게 많이 흔들릴 때 장기 투자한테는 또 이게 만약 하락을 하면 좋은 또 투자의 기회다. 그것이 또 여기에 보면은 7번에 보면 시장 변동성은 당신의 친구다. 이것도 이게 워렌 버핏이 또 얘기하는 또 투자의 한 투자 팁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 가시고 소위 멘탈 관리 하시면서 9, 10월을 쭉 지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워런 버핏의 이야기는 투자 기간은 길수록 좋고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지루한 회사가 훌륭한 대개 투자 대상이고 뭐 주주 이해와 일치하는 경영진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이건 우리나라의 최근에 좀 일치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고품질 사업에 투자하라. 투자 규율을 준수하라. 마라톤 선수처럼 꾸준히. 변동성은 당신의 친구다. 유기적 성장은 좋은 성장의 원천이다. 아이디어의 최고 투자 비중을 가져가라. 가격 결정력이 중요하다. 좀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곱씹어 보면 굉장히 우리 지금 현실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긴 있네요. 결국은 이걸 우리가 아는 거와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결국은 워렌 버핏은 아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이 범인과의 큰 차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마음이 너무 흔들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좀 여러 가지 투자 대가들의 이야기도 한 번쯤은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디메전 투자자문 투자본부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